윤태진의 9회말 앵콜. 안녕하세요, 나미춘 윤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이 나오신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춤 코너를 거부했습니다. 이분의 음역대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남성분이 이 정도의 음역대까지 올라간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건데요. 황홀경의 음역대를 가지신 또 한 분의 가왕이 나와주셨습니다. 고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미성, 한국의 파리넬리 가수 조관우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 살짝 선생님의 그 늪의 그 부분을 불러보았어요. 너무 불쾌하진 않으셨죠? 살짝 불쾌하기도 했는데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진짜요? 예, 박자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하셨어요. 저 약간 타고난 게 있는 걸까요? 별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계단 모서리에 꽉 쪄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예, 여기가 붓기가 있어가지고 입이 좀 약간 삐뚤어지신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잘 안 보여요. 진짜. 테이프 붙였어요. 자, 그럼 먼저 이랜드 뮤지엄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까먹었어요. 이랜드 뮤지엄이요. 여기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이랜드까지는 알겠는데 뮤지엄까지는 제가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타를 안 잡다가 네. 요즘은 그냥 습관처럼 TV 보면서 기타 잡고 있고 아. 그래서 지금 곡은 좀 모으고 있는데 한 서너 곡 정도는 건진 것 같아요. 진짜요? 빨리 저희가 더 들을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너무나 잘 소화하셔서 또 엄청 이슈가 되셨잖아요. 그랬나요? 근데 트로트 쪽으로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트로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훈아, 남진, 선배 이상 되시는 뭐 배우 선생님, 임장 선생님. 요즘 트로트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종종 흉내도 한번 내고 부르다가 이렇게 해서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선배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많이 했는데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먼저 데뷔 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94년 늪으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조광호로 앨범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눈을 지금 감으셨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발탁됐어요. 음반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근데 운이 닿지 않게 그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수가 됐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제가 관심 받다가. 그리고 이제 보컬 음악을 계속 하다가 DJ 음악으로 바뀌다 보니까 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한번 준비해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재즈라는 음반을 내게 됐는데 그게 알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심시부리 땅콩 겨자식으로. 그럼 이 앨범은 이렇게 막 알려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들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연습용? 물론 기대도 했는데 뭐 그냥 접었어요. 이게 본명이신 거죠? 예, 제가 본명이에요. 지금 제가 취조받는 것 같아요. 정말요? 취조 맞아요. 본명 조광호. 국악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예고 다녔었어요. 제가 또 국악고 출신입니다. 집안 내력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싶은데 일단 아버지 조통달님이 판소리의 대가시고 할머니께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박초월 명장이시고 아드님은 피아니스트 조현씨. 집안 대대로 피가 예술가 음악가 집안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네. 4대인가 5대째래요. 할머니 전에도 하셨고 할머니 하셨고 그다음에 아버지 하셨고 제가 하고 큰아들은 노래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클래식을 가르쳤는데 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를 9집 때부터 쭉 편곡은 우리 아들이 다 하고 있고요. 불후의 명곡 제가 좀 출연했을 때도 네. 우리 아들이 편곡하고 피아노 치고. 너무 좋다. 그 두 분 작업할 때 안 싸우세요? 나쁘게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줘야 돼요. 진짜요? 예, 돈 안 받으면 절대 작업 안 합니다. 그래도 아들과 같이 작업하는 게 추억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네. 박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의는 자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뭔가 음악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가야금 전공으로. 예, 근데 가야금 3년 커리큘럼을 일주일 만에 다 떼셨다고요?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네. 고등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아버지가 억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었던 멜로디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일단 예습을 먼저 했어요. 그래놓고 마치 아버지가 가르칠 때는 못 치는 척. 연기하셨고. 예, 근데 짧은 산조를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끝냈을 거예요. 배움을 받은 것처럼 하고 아버지가 칭찬받고 천재야! 약간 이렇게. 그냥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왜 한숨? 얘도 결국은 이걸로 갈 모양이다. 가야 되면 안 되는데. 국악 쪽으로. 예. 아버지를 따라 국악을 하신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왜요? 저는 국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악보 보고 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떼고 재해석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써서. 어떻게 보면 네. 아리랑도 땅땅 따다당 했는데 나는 따그당 땅 띠디딩 땅땅 네, 제 나름대로 네. 쳐버리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창악도 예의 동방 우리 역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미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들었으니 그래. 더군다나 또 이걸 우리 할머니가 작곡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가자마자 딱 치면 예의 동방 우리 역대 해버리니까 부채로 막 까불지 말라. 근데 이렇게 국악 쪽에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나 마찬가지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가수로 전향을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참 부자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해요. 득음이라는 걸 하시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셔서 뭐 상공부를 하시고 북채가 뭐 10개 이상 깨지고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국악은 절대로 하지 말자. 너무 힘들다. 글쎄 뭐 그것도 있고 너무 선생님과 제자의 구조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자유로운 선택을 그렇죠. 프리덤! 나는 네. 자유인이다 하고서는 국악의 길에서 가수로 꿈을 펼쳐보겠다 하고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는데 데뷔 초에는 얼굴 없는 가수로 컨셉을 잡고 활동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거품에 불과하다. 무대는 화려한데 그 무대 뒤는 초라하다. 항상 그걸 비교를 해주셨어요. 얼굴 팔리면 리어카도 못 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 어쨌든 뭐 처자식 먹이 살리려면 리어카도 끌어야 되는데 얼굴 팔리면 그것도 못한다. 그래서 제작 늪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는 TV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자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왜? 아니 분명 소속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웃으신 거 공감한다는 뜻 아니에요? 안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냐고요? 네. 그래서 금형으로 찍은 거예요. 1집 사진을. 이렇게 찍으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문이 많이 돌죠. 얼굴에 화상 입었느니. 그럼 그때부터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게 돼요. 몰래 와서 찍으니까. 그랬더니 소문이 많이 돌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늪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중성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방송 안 하면서 생긴 닉네임이라 오히려 좋았어요. 즐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집이 무려 130만 장이 판매되면서 대히트를 쳤어요. 그때 보면 파격적인 출발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그렇죠. 그때 당시에 5만 5천 명이 넘는 관객이 왔다 갔던 거. 그게 이제 얼굴 없는 가수라는 장점이었어요. 보러 와야 되니까. 그럼 콘서트 때는 공개를 하신 거예요? 콘서트 때 얼굴 가리고 해요. 무슨 뭐. 저는 막 다 가리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예요? 아니요. 섭섭하네. 아니. 다시 보자. 이 집은요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모아서 리메이크 앨범인 메모리를 발매하셨는데 이게 정말 난리 났네 난리 났었다고. 아니 공식적으로는 214만 장이에요. 비공식은 320만 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300만 장 나왔어요. 그래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음반은 노래 전체가 다 떴어요. 어떻게 보면 데뷔와 그 다음 앨범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특히나 그 2집은 거의 다 여자 가수의 노래였다고요. 그러네요. 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스 춘향이잖아요. 네. 옛날에 나온 춘향전을 똑같이 또 옛날식으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지겨서 못 볼 거예요. 각색이라 그러잖아요. 있는 걸 또 어떻게 새롭게 보느냐가 굉장히 그 작업이 어려워요. 꽃밭에서 같은 경우는 16 바운스라 그래가지고 좀 음악 용어로는 참 어렵겠지만 16, 16분 음표를 또 반으로 쪼개는, 반으로 쪼개면 또 32비트가 되는데 그걸 가운데 24비트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꽃밭에 앉아서 이렇게 8비트로 가면 하이에 또 박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간단하더라고요. 꽃밭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바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렵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 집 음악이 그런 거를 첨가해서 새롭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R&B 시장이 없었는데 네. 그게 R&B와 데스도 넣고 하니까 제 음악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R&뽕, 아랫봉.
아랫봉. 우와, 아랫봉. 예. 너무 좋아. 이 어감 마음에 들어. 사실은 처음에는 참 기분 나빴어요. 아, 그래요? 그냥 R&B만 R&B지 R&뽕은 뭔가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큼 저한테 좋은 단어가 없었어요. 찰떡으로 딱 붙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1집, 2집이 대박 성공을 내셨으니까 선생님 진짜 완전 부자 되셨겠어요. 1, 2집 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슬프니까 묻지 마시고요. 남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네. 큰애가 나오고 분유값이 없이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돈을 못 받고 네. 이제 3집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생활고가 좀 피기 시작하죠. 아유, 갑자기 화가 나네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만들었는데. 아, 진짜. 자, 3집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이고. 자, 3집 얘기를 해볼게요. 3집 영원으로 또 한 번 100만 장이 넘는 히트를 쳤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에게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시원하게 내지르는 창법이 대세였던 시절이라서 가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엄청 많으셨다고. 제가 어떤 창법을 시도를 했냐면 가요 멜로디를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꽃밭에서처럼 그걸 마이너풍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그 영원이라는 곡이 그 단 한 곡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나옵니다. 연기자로서의 변신인데요. JTBC 시트콤 청담동에 살아요에서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첫 연기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BS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에서 황신혜 씨 전남편 역할,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진출을 하십니다. 나 이거 봤는데?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에서 조학사 역할로 드디어 국악고 출신다운 국악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시스틀러로 또 등극을 하셨는데요. 저 여기 봤거든요, 조선 명탐정? 전혀 모르죠. 저 역할 되게 비중 있었던 역할 같은데? 아니, 비중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연기할 땐 어떠셨어요? 저걸 찍기 위해서 제가 53kg까지 빼요. 저는 맨 마지막 씬이 기억이 남아요. 4시에 촬영 들어간다고 그래서 4시에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분장 시작에 저녁 10시에 끝났어요. 한 씬. 그때 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 너무 후회하고 영화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제일 하고 싶은 게 연기예요. 너무 매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매력이 좀 있나요? 일단은 노래로 먹기 살기 힘들 때 요거라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영화를 찍고 나면 그 배역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2석 달 동안 그게 빠져있는 줄 몰랐어요. 오. 내가 뭔가에 푹 빠져 있구나, 있었구나라는 거가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빠지고 싶은 연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다시는 진짜 내가 이 고생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 매력에 푹 빠지셨던 건지 또 출연하십니다. 이병헌, 박정민 주연의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피아노 스쿨 원장님 역할이었는데요. 연기를 계속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시나리오를 안 보내주네. 자, 지금부터는요, 조관우 선배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거 싫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하면, 싫으시면 제가 하면 됩니다. 나는 솔직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무대 위에서 립싱크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 가수분들 이거 왜 자꾸 만지냐고. 이거 시작. 진실이냐 거짓이냐. 아 진짜 없어. 이건 잘못된 거 이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녹음실에서 이걸 촬영을 해야 되니까 부르는 척 해주시오가 있거든요. 그럼요, 있죠. 난 목에 앉아서 립싱크 한 적 없다니까. 그러니까 쌤이 너무 넓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나 녹음실에선 한 적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걸 캐치를 해버렸네요. 진짜 손에 땀나죠. 임재범은 범처럼, 이승철은 매처럼, 조관우는 뱀처럼 노래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동감하지 않는다. 동감해요. 임재범은 범이고 이승철은 매고. 이거 가짜야 가짜. 게스트분들을 괴롭히는 게 이렇게 재밌다니.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네. 일부러 누른 거죠. 아니에요. 찡하게 하려고. 이게 그냥 과학이 아닐 뿐입니다. 과하게되면 임재범 선배님이 그 가요계의 나의 라이벌은 조관우와 이승철 뿐이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네요.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범처럼 부르고 저 이승철 씨는 매처럼 부르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처럼 말아서 부른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승철 씨는 굉장히 멀리서 그 먹잇감 하나로만 쳐다보고 확 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범은 먹이 잡을 때 큰 소리 안 해요. 근데 괜히 앞에 누구 나타났을 때 왕 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임재범 씨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먹잇감을 바로 채질 않죠. 말아서. 공감하지만 요 녀석 저기다 갖다 놔줘. 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제는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로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미발매곡이래요 이게. 아 미발 오메. 아